폭신한 핫케이크와 고소한 오믈렛처럼 간단한 브런치에 곁들일 맛있고 편안한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일상 라디오 브런치.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런치의 유성민입니다. 오늘 다루어 볼 이야기가 죽음에 관련된 만큼 다른 때보다 주제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맛있고 편안한 라디오 브런치잖아요. PD님이 직접 선정한 좋은 글과 함께 학우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조지 작가의 죽음,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일상 라디오 브런치. 한평생 계획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 인생을 연주곡에 비유한다면 잘 짜인 오케스트라보단 즉흥적인 재즈 연주가 더 잘 어울릴 것이다. 계획은 너무 복잡하고 실행하기엔 유혹이 너무 많다. 이를테면 날씨나 기분 같은 것. 하늘이 맑거나 비가 오거나 따뜻한 바람이 불면 당장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때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때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지금 당장 보이는 눈앞의 무령보다 보이지 않는 뭔가에 홀려 계획을 흐트리게 된다. 무계획의 아이콘으로 살아온 지 40여 년. 앞으로도 크게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고 하루하루 날씨 따라, 기분 따라 살아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 내가 얼마 전 나도 계획이란 걸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등 뒤로 큰아이가 물어왔다. 엄마, 내가 40살 되면 엄마는 몇 살이야? 70살. 그럼 내가 70살 되면? 그땐 엄마 죽고 없을걸? 갑분싸. 분위기가 요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두 눈 모두 눈물이 글썽글썽하다. 왜 그래? 하고 묻자 갑자기 으앙 하고 눈물을 쏟는다. 아무리 수습하려 해도 요지부동이다. 고무장갑에 거품을 왕창 묻힌 채 엉엉 우는 애들을 달랬다. 한참을 내 허리춤에 매달려 우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 순간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올랐다. 숨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이젠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난 죽어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s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네가 없는 이곳은 위험하잖아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난 또 날 잡을 수 없어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잘못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Save me, baby Save me, save me 오늘 다른 빛나 내 기억 속에 빈칸 날 삼켜버린 이 lunatic Please save me tonight Please save me tonight Please save me tonight 잊히기 어린 관계 속 나를 구원해주리 나 알았지 널안 구원해 내 삶의 어둠의 아픔을 감싸줄 유일한 손길 The best of me 난 너밖에 없지 나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더 높여줘 네 목소리 내 심장 소리 들어봐 제멋대로 널 부르잖아 이 까만 어둠 속에서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내밀어줘 Save me, save me I need your love before I fall 그 손을 한때 아이를 낳고 내가 심각하게 걸린 병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죽을까 병. 난생 처음 앓는 이 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지하철도 못 타고 영화관도 못 갔다. 여기서 갇히면 여기서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 평소에 거리낌 없이 하던 행동에도 극심히 몸을 사렸다. 내가 죽은 뒤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렁거려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 병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서서히 나아졌지만 나를 끌어안고 우는 아이를 보니 또 다시 그 두려움이 복기됐다. 죽는다는 것, 입 밖으로 내기도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피하려 한다고 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언젠가는 나도, 그리고 모두가 겪을 일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계획이란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죽을까 병의 원인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별을 맞게 되는 데서 오는 불안함이다. 잘 짜여진 죽음 계획은 삶의 안정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에 의하면 죽음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현직 의사로 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을 수 있는지 미리 공부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서 말이다. 언젠가 흥미롭게 읽었던 한 기사가 떠올랐다.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85세 김병국 할아버지의 이야기였다. 그는 생전 장례식을 열어 화제가 됐다. 그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라고 여겼다. 죽고 나서의 장례식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살아있는 순간에 고마운 사람들을 초청하여 추억을 회상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고장은 초청장, 조문객은 초청객이라 칭했다. 그것이 바로 죽음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의 초청장을 보여주려 한다.
저 김병국은 85세입니다. 전립선암으로 병원 생활을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세가 완화되기보다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변줄을 차고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아직 반듯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을 때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세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요. 능동적인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다. 그의 죽음 계획은 떠나는 사람, 남겨진 사람 모두에게 후회가 죄책감이 아닌 감동과 멋진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게 했다. 내 손으로 죽음의 밑그림을 그리고 남은 이들이 내가 원하는 색으로 채색해주는 것. 나도 그런 계획안을 갖고 싶다. 김병국 할아버지는 죽음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자고로 이사를 하려면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한 법. 성공적인 마지막 인사를 위해 나도 멋진 죽음 계획을 꼼꼼히 세워보려 한다. 별이 등실 떠오른다. 너도 함께 떠오른다. 두 손을 휘 잡고 다시 떠줘도 그대는 계속 떠오르죠. 눈물이 툭 떨어진다. 들킬까 닦아버린다. 그대는 왜 이리 모질게 아픈가요? 나의 마음에 이렇게도 멀리 저 멀리 들려오네요. 그대 숨소리 그대의 목소리 꿈에서도 아픈 그대의 소리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매일 걸으면 혹시나 보일까 너의 그 아름다운 웃음. 별빛이 툭 떨어진다. 그대가 더 생각난다. 오늘도 눈에 밟혀 서성거리죠. 마음도 그리움 때문에 아파하죠. 그댄 왜 이리 보고 싶죠. 멀리
조지 작가의 죽음,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일 때, 그러니까 2012년 때 한창 지구 멸망설이 돌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한창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어떤 느낌일지, 말도 안 되게 고통스러울지, 정말 사후세계가 존재할지. 2012년 12월 21일 자정. 다행히도 지구는 멈추지 않았고 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잠에 푹 들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땐 정말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지금도 두렵긴 하지만요. 그대 나의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내 숨을 가져가도 돼요. 저무는 아침에 속삭이는 숨 영롱한 달빛에 괴롭히는 꿈 내 눈을 닮은 사랑 그 안에 지는 계절 파도보다 더 거칠게 내리치는 그대여 부서지지 마 바람 새는 창틀에는 죽어지지 마 이리 와 나를 꼭 안자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 내일로 가자 내가 너의 작은 심장의 귀기 우릴 때 입을 꼭 맞추어 어제 도착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죽음의 무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이라는 한결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져 차가운 길바닥에서 숨진 영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병원과 시설에만 머물렀던 중증장애 환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다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식.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서울 무연고 사망자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고립 심화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숨을 더 많이 앗아갔는데요. 삶도 불평등했지만 죽음도 불평등한 이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 입고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생전 장례식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슬퍼하는 장례식보단 함께 이야기하며 고마움과 미안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생과 다르게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 아닐까요? 영화 코코는 죽음 이후를 어둠이 아닌 빛이 넘치는 공간으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만약 생전 장례식이라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코코를 보며 죽음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죽음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즉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정하기보단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해야만 하는 순간이니까요. 오늘의 브런치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고 편안한 브런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박희영, 기술 임수민, 진행의 유성민이었습니다.